아마 줄리아는 자신에게 굴러 들어왔던 이 기막힌 행운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먼저 줄리안의 입을 막으며 넌 결국 언젠가 날 찰 것이고 난 당분간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으니까. 하지만 줄리안, 네가 내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썩어 문드러지는 상처를 낸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너는 내 영혼을 갉아먹었고 이건 정말이지 끔찍한 상처다. 그날 밤 눅눅한 냄새가 나는 술집 뒷골목에서 난 기꺼이 무릎을 꿇고 줄리안을 만족시켜 주었다. 그리고 차가운 벽에 기대어 그가 원하는 기괴한 요구들을 전부 받아주었다. 굳이 내가 평범한 방식이 아닌 다른 데로 넣도록 허락하며 심지어 그것을 즐기는 척하자 줄리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참 많이 놀라워했다.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세상에 자기 입맛대로 완벽하게 맞춰주는 여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 밤 이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났다. 이 남자, 저 남자, 그리고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또 다른 놈을 끊임없이 만났다. 줄리안, 네가 나를 시궁창에 처박고 떠난 뒤 난 마치 다른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행동했다. 몸에 꽉 끼는 새빨간 원피스에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신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동시에 가장 천박해 보이도록 내 스스로를 꾸몄다. 그리고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온갖 더러운 술집과 시끄러운 클럽을 유령처럼 전전했다.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내 꼴을 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혀를 차며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습게도 나는 그 행세가 꽤나 마음에 들었다. 나를 밑바닥까지 던져버리는 그 파괴적인 감각이 좋았다. 나는 밤마다 사냥감인 남자를 고른다. 남자들은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늘상 자신들이 나를 선택하고 꼬셔냈다고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애송이들아, 모든 건 내 통제 아래 있는 거란다. 내 스마트폰에 은밀하게 만들어둔 데이트 앱 계정만 해도 무려 12개가 넘는다. 마음속 텅 빈 구멍이 채워지지 않아 미쳐버릴 것 같은 날에는 하루에 서너 명 이상의 남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래, 나도 잘 안다.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고 괜찮은 여자는 보통 이런 밑바닥 인생으로 흘러다니지 않는다는 것쯤은 나도 이 상황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내가 밤마다 남자들을 바꿔대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남자와 쉬운 만남을 가지는 가벼운 여자로 착각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 나는 지폐 몇 장이나 푼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훨씬 더 어둡고 깊은 곳에 있다. 너와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내 자아는 철저히 지워져 있었고 그저 탐욕스러운 네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만이 유일한 나라고 믿었으니까. 줄리안, 난 오로지 네가 원하는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인형처럼 너의 취향대로 차려입고 행동했다. 네가 원하는 완벽한 여자, 난 기꺼이 그 사람이 되어주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맞춰 천박하게 차려입고 징그럽게 끼를 부리고 입에 머금고 그리고 언제나 네가 원하는 대로 끝내주었다. 네가 가장 흥분하고 갈구하던 그 방식 그대로 말이다. 줄리안,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낯선 남자들을 갈아치우다 그 짓거리가 끔찍하게 지루해질 무렵 나는 이 타락한 유희에 새로운 재미를 더하기로 했다. 특이한 남성들의 은밀하고 뒤틀린 놀이에 기꺼이 제3자가 되어주기로 했다. 두 사람 사이의 완벽한 이방인. 그들이 꿈꾸던 가장 위험한 초대 손님이 바로 나였다. 참으로 역설적이고 기가 막히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그 음습한 곳에서도 모든 남자들이 침을 흘리며 원하는 여자였다. 칙칙한 양성애자 클럽에 호련히 나타난 끝내주게 예쁜 여자. 그런데 심지어 가리지 않고 아무나 뒹구는 걸 미친 듯이 좋아하는 그게 바로 나였다. 하루는
폴이라는 녀석과 그곳에 같이 갔다. 가기 전에는 집단 뭐 어쩌고 떠들어대더니 막상 내가 12명 정도의 사내들과 놀아주었을 때 걔는 겁을 먹었는지 슬금슬금 뒤로 뺐다. 그러고는 헐떡이는 나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보며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도무지 정상이라 볼 수 없이 이상하다고 짓거렸다. 맞다. 놈의 말대로 난 단단히 미치고 망가졌다. 하지만 내가 이상해진 건 걔가 생각하는 얄팍하고 원초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줄리안, 너는 분명 내 눈을 보며 날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넌 병원으로부터 그 끔찍한 전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도 나한테는 단 한마디 힌트조차 주지 않았다. 더러운 병을 내 몸 깊숙한 곳에 잔뜩 옮겨놓고선 알량한 작별 인사 한 번 없이 비겁하게 도망쳐 버렸다. 내 몸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원인 모를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고 나서야 나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나는 아직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학생 신분이다. 당장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정밀 검사를 받을 비용조차 나에겐 없다. 게다가 내 남은 인생 동안 평생 짐승처럼 삼켜야 하는 그 천문학적인 약값은 대체 나보고 어떻게 해결하란 말인가. 이제 나에게 남은 정상적인 삶이나 미래 따위는 절대 불가능하다. 줄리안, 널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너와 만나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참 바보 같다. 지금은 이 어두운 클럽과 더러운 모텔에서 나와 즐기는 수많은 남자애들이 내 귓가에 대고 똑같이 그 말을 속삭여준다. 나를 알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쾌락에 눈이 먼 짐승들. 자신이 사냥감인 줄도 모르고 입꼬리를 올리는 어리석은 남자들. 그들은 나를 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도살인 죽음을 삼키고 있는 줄도 모른다. 아마 밖에서는 다정한 남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자기 여자친구 몰래 온갖 역겨운 짓거리를 하고 병이나 옮기고 다니는 한심한 짐승들. 정말 진저리 치기 싫다. 구역질이 날 만큼 혐오스럽다. 안전도구도 없이 나를 안고는 본능적인 쾌락이 충족되었다며 멍청하게 웃어대는 그들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오른다. 그들이 내뱉는 그 짧은 만족의 감탄사가 내 귓가에 닿을 때면 당장 그 숨통을 끊어놓고 싶을 만큼 지독한 혐오감을 느낀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들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나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들떠 있을 뿐이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내 곁에 눕는 그들의 어리석음 덕분에 내 계획은 단 한 번의 차질도 없이 완성되어 간다. 임신이라는 번거로운 변수조차 생기지 않을 완벽한 뒤처리.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파멸의 시작이다.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눈앞의 쾌락에 취해 내 피와 살에 퍼진 이 끔찍한 저주를 고스란히 자신의 몸속으로 받아가고 있으니까. 난 그들의 시뻘건 눈을 볼 때마다 줄리안, 너를 떠올린다. 오늘 밤 나를 탐하며 환호했던 그놈들도 다음 병원 검진 전까지는 자신이 무슨 저주에 걸렸는지 꿈에도 모른 채 시시덕거리며 살아가겠지. 하지만 그 빌어먹을 양성 판정을 통보받는 순간부터 아마 그들은 죽는 날까지 나를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줄리안, 네가 나에게 남긴 이 지독한 병 때문에 나는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너를 저주하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내가 널 잊고 싶어도 이 병이 내 몸속에서 네 존재를 계속 일깨우니까 결코 나 혼자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 핸드폰 깊숙한 곳에는 암호가 걸린 엑셀 파일이 하나 있다. 거기에는 너와 헤어진 이후 나와 하룻밤을 보냈던 남자들의 이름, 나이, 직장, 그리고 연락처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밤에 만날 남자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103명이다. 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감시한다. 보통 몇 달이 지나면 그들의 일상에 뚜렷한 변화가 생긴다. 매일같이 올라오던 사진이 뚝 끊기거나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전부 내려가고 상태 메시지까지 지워진다.
확진 판정을 받고 일상이 무너진 것이다. 나는 그 변화를 확인할 때마다 화면을 캡처해서 폴더에 모아둔다. 그 텅 빈 프로필들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터져 나온다. 지난주 금요일 클럽에서 만난 그놈은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나에게 예비 신부의 사진까지 보여주던 놈이었다. 나는 그에게 뒷감당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으니 그저 본능에만 충실하라고 부추겼다. 놈은 눈앞의 유혹에 눈이 멀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쾌락에 잔뜩 취해서 헐떡이는 그 무게감이 나에게는 그저 가련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신혼여행에서 자기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여자에겐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는다. 줄리안, 네가 나에게 준 고통은 이제 103명의 삶을 완벽하게 망가뜨렸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즐길 것이고 그 숫자는 통제할 수 없이 불어날 것이다. 나는 이 짓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다. 당장 내일도 모레도 나를 만지려 드는 남자들과 약속을 잡을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내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그놈들을 보며 나는 매일 밤 감염자의 숫자를 늘려갈 것이다. 이 도시에 수백, 수천 명이 병원 의자에 주저앉아 인생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이 끔찍한 연쇄 감염의 시작은 바로 너라는 걸 나만 아는 채로 말이다. 줄리안, 나는 분명히 끝장이 나겠지만 절대로 나 혼자서는 안 간다.